이 칩 자체도 발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성능은 애플의 A15하고 비슷한 정도 성능이 나는데 발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에 이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발열이 많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 스냅드래곤 역시도 그 딜레마 속에서 벤치마크 숫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성능을 소비자한테 제공할 것이냐, 내지는 발열을 잡기 위해서 성능을 좀 제한하되 그것을 마케팅 포인트로는 최대의 성능을 기재하긴 할 것이냐, 네. 그 차이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스냅드래곤의 발열을 못 잡았다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게 전문 리뷰어들이 평가를 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게 일단 성능 자체는 애플 거 A15와의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다. 근데 발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하거나 치팅이라는 느낌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발열 때문에 이 정도까지 못 쓰게 될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중요한 거니까 이 스마트폰 제조사가 그 칩을 넣고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시킬 것인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완성품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기준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삼성에서는 GOS였던 거지. 게임을 할 때는 아예 성능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뭐 중국 업체들도 벤치마크 조작,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때만 성능이 잘 나오는. 뭐 벤치마크 테스트를 소프트웨어가 테스트 소프트웨어 가동이 되면 그거를 감지하고 네. 성능을 영끌하는 거지. 옛날 그거랑 똑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벤치마크가 진행되는 기간 뭐 몇 분 동안만 올인, 뭐 발열 보고 다시고 다 포기하고 그냥 올인, 뭐 이런 식으로 성능을 막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애플도 또 물타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애플도 이제 배터리 게이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배터리 게이트라는 건 뭐였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배터리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기기 성능을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스마트폰을 좀 오래 사다 보니까 성능이 좀 느려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거지. 여기에 지난주에 없어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인데. 알다시피 기계치라서 뭐 저도 21이거든요. 그러면 그 GOS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혀 성능의 저하를 못 느끼고 있어서 기사가 나올 때 이해를 못했어. 나는 빠르게 잘 되는데 뭐가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난주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그게 이제 화웨이가 그 벤치마크 성능 조작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막 지적하고 막 비판을 받으니까 화웨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성능 최고 성능 쓰냐? 안 쓰잖아. 뭐 실사용자들한테는 차이 없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또 막 욕을 막 먹으니까 뭐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네. 그게 공식 답변이었어. 그래갖고 야 다 그런지 보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오포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도 벤치마크 테스트를 감지해서 성능을 올리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테스트 업체랑 짜고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뭐냐면 화웨이를 돌리면은 벤치마크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점 나온다. 네. 근데 화웨이 핸드폰 이름을 샤오미 미믹스로 바꾸면 성능이 올라가요. 네? 아, 나 왜 이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업체가 있는데 A 업체랑 짰어. 근데 이름만 가지고 짠 거야. 그러니까 B에다가 A라는 이름을 주면 A네? 올려주자 이거지. 외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뭐 거의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참 어찌 보면은 되게 바보 같은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비자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그걸 굳이 벤치마크 점수만 가지고 있는 바보 같은 경쟁을 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이제 그 스냅드래곤 이슈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게시판 통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스냅드래곤이 어떤 칩인지를 소비자가 알 필요는 없다. 이거는 엔드 유저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문제다. 이거는 뭐 다른 핑계를 댈 것도 없고 뭐 스냅드래곤이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애플 뭐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최종 소비자한테 제품을 제공하는 삼성이
이 최고 성능을 제공하지 못한 거고 그 열을 못 잡은 거는 그 자체로 문제다. 그런 건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은 그 배터리 게이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으며 네. 삼성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삼성은 GOS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거를 결국은 또 약간의 눈속임을 하게 된 네네. 거고 애플은 어떻게 했냐?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진짜 그 어느 반도체 회사가 공급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성능 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텔이나 AMD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든 거지.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그에 반해서 삼성은 거길 잘 못하게 된 거고. 근데 이게 반도체라는 거는 그 설계를 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정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공정은 대만의 TSMC에서 하는 거고 설계는 애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설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TSMC 공정이 내려가질 않으면 안 바뀌어요.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그 5나노 공정을 애플은 제일 먼저 했고 그 5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고의 칩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 애플의 실리콘 M1이라는 게 이번에 M1 울트라가 나왔어요. 근데 야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그 M1 울트라라는 칩인데 이게 어떤 칩이냐면은 그 M1 칩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병렬로 붙인 거예요? 병렬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있는데 그 중간에 연결해 놓은 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애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여기에 한 114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PC용 반도체 칩 중에 역대급 집적도를 내고 당연히 집적 높겠죠. 네네. 두 개 연결한 거예요. 거기에 CPU가 20개, GPU가 64코어, NPU 32코어에 뭐 128기가 DRAM.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얘기해봐야 뭐 잘 우리는 와닿질 않으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까 공정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공정을 해서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 5나노 이하로 내려가는 것에 TSMC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수율도 안 잡히고 납기도 못 맞추고 이게 삼성에서도 뭐 그때 뭐 올해 상반기대로 3나노 양산한다고 발표 다 해놨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경영진단 받아가지고 숫자 가지고 뻥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거 봐라 삼성은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TSMC를 바라보니까 TSMC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나노 수가 더 이상 이제 3나노, 2나노, 1나노로 가는 그 공정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약간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 애플이 뭘 보여줬냐면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걸 보여줘요. 이게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왜 대단한 거냐면 원래 칩이 두 개가 있으면 원래 칩 두 개를 넣더라도 그러면 OS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 네네. 윈도우 따로 들어가고 뭐 윈도우 따로 들어가고 이게 두 개를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왜 연결이 안 되냐면 두 개를 이렇게 칩 하나로 하면은 이 안에서 막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칩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냅두면은 여기서 지연이 발생을 해.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통합이 안 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통합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울트라 퓨전 패키징 아키텍처라 그래가지고 이걸 연결하는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 한 10,000개 이상의 신호들이 넘나들면서 실리콘 인터퓨저를 활용해 초당 2.5 테라바이트, 초당 2.5 테라바이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저지연성 프로세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아까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럼 저 좋은 칩 얘기를 그냥 뭐 스냅드래곤 거 더 좋은 거 쓰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애플은 자체적으로 칩 설계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자체 칩 설계를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정이 못 따라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패키징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이걸 패키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징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뭐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패키징이 되게 어려워.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예전에 그 AI 데이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킹왕짱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 D1 칩을 딱 보여주고 D1 칩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이거는 진짜 어떤 칩보다 제일 빠른 그런 칩이거든요. D1 칩이. 근데 그 D1 칩을 가지고 여러 개를 연결을 하면은 서버, 도조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고의 칩을 최고의 서버로 만들어서 우리가 딥러닝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보면 우와 그러고 있었지.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엔지니어들끼리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엔지니어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요 그거 두 개 연결할 그 여러 개 연결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D1 칩 연결해서 쓰면 뭐 1 플러스 1이면 2 우리는 와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엔지니어들은 거기 두 개가 연결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아는 분들. 네, 아는 분들. 이게 원래 병렬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저는 그래서 나름 이과를 그렇죠. 나왔잖아요. 이과죠. 그러니까 직렬은 성능에 합쳐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직렬로 하면 예를 들어 건전지를 3개를 넣는다. 그러면 3배의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병렬로 3개를 하면 그냥 3배 오래 쓰는 거예요. 성능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물었을 때 병렬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병렬을 직렬화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대박. 이게 병렬을 왜 직렬화 시킨 게 되게 대단한 거냐면 직렬로 했었을 때는 무조건 그런 과부하 문제도 걸리는 거고 여러 가지 왜냐면 압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병렬은 하나의 성능으로 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개 2 플러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한 1.8 정도는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거죠. 거의 두 배 가까운. 뭐지? 초지연? 네, 초저지연.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지. 야 우리가 벤치마크 숫자를 높여야 되겠는데 이게 뭐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애플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병렬형 칩까지 설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그 뭐 성능으로 보면은 이게 퍼포먼스 기준이거든요. 애플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파워 컨슘,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 네네. 그리고 퍼포먼스를 봤을 때 똑같은 전력을 사용했을 때 퍼포먼스가 90% 높대요. 그러면 이거를 뭐 저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게 그 코어 2개짜리를 2개를 연결한 거니까 아까 그 염현석 기자가 이게 2배는 아니고 한 1.1% 후반대 나오지 않겠냐. 이게 90% 나오는 거예요. 1.9네. 1.9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지. 그러면서 전력 사용량 대비 퍼포먼스가 1.9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그 최고 성능을 냈을 때 전력 사용량 자체도 이건 GPU구나. 이건 GPU.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성능을 낼 때 전력 사용을 적게 하는 거. 아까는 똑같은 전력으로 훨씬 더 많은 성능을 내는 거. 네네. 이 부분들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반도체를 PPA라고 부르거든요. 반도체 성능을 PPA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노로 했단 말이에요. 뭐 7나노, 뭐 5나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노를 계속 낮추다 보니까 거의 나노가 별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죠. 네. 그러면 반도체의 성능을 뭐로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나노로 이제 하지 말고 PPA로 하자. 그러니까 PPA가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그러니까 공간과 그 전력 사용량과 퍼포먼스 성능 요걸로 평가를 하자. 요 얘기가 나왔어. 단위 면적당 사용량 n 전력 사용량.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 PPAP라 그래서 마지막 P가 패키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패키징을 거의 설계화해서 만들어낸 그 제품이 이번에 M1 울트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그 게임 체인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게임 체인저는 잘하는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는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지. 네네. 그 잘하는 사람은 그냥 프로 게이머지. 그러니까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이 이게 프로 게이머로서의 어떤 역할을 달리고 있을 때 이 게임 체인저인 애플은 여기다 패키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징을 하면서 기존에 내는 칩으로, 그러니까 이런 성능은 낼 수가 없었다는 칩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내려면은 아예 공정으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야 낼 수 있는 성능인데 이거를 패키징으로 이렇게 내버리니까 이걸 따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애플이 애플했구나. 저는 아까 그 설명 들으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뮤짤이라고 있잖아요. 뮤탈리스크 뭉쳐가지고 하는 거. 그게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한 프로게이머가 그거 혼자 알아가지고 4강까지 갈 정도로 4강이가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그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뮤탈리스크는 다 쓰는 거예요. 반도체도 다 쓰는 건데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합치느냐 이런 거잖아요. 와, 근데 그 기술을 이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시 할 때까지는 애플이
앞서갈 수밖에 없겠네요. 당분간 이런 이슈 특히 나오면. 지금 마리콤 KJ님이 이거는 맞아요. 이 칩은 그 저기고 AP 갤럭시는 AP고 M1은 엄청난 칩인가 근데 비교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거 그냥 애플이 이번에 칩 새로 발표했길래 그 뉴스 전해드리면서 같이 하려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은 아니에요. 이게 데스크탑에 그쵸.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크잖아요. 크니까 이게 못 넣지 스마트폰에. 네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은 아닌데 어쨌든 그 A로 바이오닉도 굉장히 좀 좋은 칩이고 여기에 PC용 칩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애플은 PC용 칩도 다 만들고 스마트폰 AP도 만들고 다 만들어. 다 만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의 최대 강점은 아이폰이 아니라 반도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위협이 된다고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고민을 네. 해소한 그걸 공정으로 해소한 게 아니라 패키징으로 해소한 게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을 비교한 거지. 그렇죠. 이게 그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과 PC에 들어가는 게 다른데 부적절한 비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부적절한 비교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 경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애플도 공정하는 거 계속 노력해요. 그렇죠. 이번에 좀 꼬여가지고 5나노를 세 번째 쓰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래요. 애플 사상 처음으로 3세대 모델에 걸쳐서 똑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TSMC 5나노 공정 밑으로 잘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이런 병렬 연결 방식의 패키징으로 이걸 극복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그러면 삼성도 기존에 하던 방식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하는 방식이 막혔을 때 어떻게 또 할 것인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GOS 돌려갖고 그냥 뭐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는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딩 컴퍼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뭐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네네. 그것만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1위라는 애들은 한참 가다가 추격자를 따라오고 그랬을 때 게임 체인저를 룰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서 자기가 또 1등 계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우리도 진짜 1등 우리나라도 1등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등 기업들이 1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하는 거 이상의 뭔가 과감한 의사결정과 거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네. 아하. 그리고